오늘 사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법원의 내부 분을 제가 만났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취재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정인지를 본인의 공직생활 이분도 거의 30년이 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공직생활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없죠.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나왔던 판사들의 글을 싹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월 2일 날에 그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하고 난 직후죠. 박병건 판사입니다. 네. 서울 남부지법. 네. 박병건 판사가 제목이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요거 그냥 띄워주세요. 예, 띄워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어제 전원 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이. 첫 문장이 와. 당사자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 절차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죠.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럼요. 그렇죠. 기본적 절차다. 기본적 절차 준수는 결론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판결이 존중받기 위한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3월 28일부터 이런 일을 했네? 하면서 5월 1일까지 쫙 적시를 내놓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대법원이 한 일을. 정치 개입의 예. 의도를 쫙 쓰는 거죠. 예. 이게 유력 대선 후보 그것도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그런 사건의 판결이 고작 한 달 만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박병건 판사 서울 남부지법입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이러한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궁금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들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전원 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받기 어려울 것 같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뒤에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은 한 번 거둔 믿음을 다시 잘 주시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법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제1조가 뭐죠?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주의.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소름 끼칩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국민들을 배반하지 맙시다. 야,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국민들을 배반하지 맙시다. 훌륭한 법관입니다. 네. 정말로. 이 댓글들에 달린 법원 직원들의 이 댓글은 네. 그 좀 읽어주십시오.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읽읍시다. 이거 보면 자, 임땡땡님께서 예.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 전부 공무원입니다. 자, 사법부의 독립이 곧 국민위의 사법부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기소 편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이 이런 식으로 야합하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인가 없이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가 없다. 무죄를 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다. 고수도판에서도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쳐 맞는다. 이게 너무 그냥 아니 이게 법을 아는 법원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요. 법적 안정성을 깨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법적 안정성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A, B, C, 중요하다. D에게 그렇죠. 절차가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사안에서. 그거 자,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이땡땡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이거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 자, 대법원장님 감쌀 걸 감싸야지요. 포고령만 봐도 생방송만 봐도 명백한 위헌적인 사안을 예.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어 간신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는가요? 이게 문제죠. 정치 개입인 거죠. 이게 사법의 지금 정치 개입. 법원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조희대가 지금 사법부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법원 공무원들이 다른 뭐 행정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무슨 뭐 굉장히 좀 과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분들도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댓글에 코트넷이라고 지금 이 댓글을 올릴 수 있는 네. 그다음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그 법원 게시판이거든요. 코트넷에 댓글 하나 다는데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글을 올리신 판사님 용기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다가 너무 열받은 거야. 선 넘은 거죠. 네, 선을 넘어버린 거야. 선 넘었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판사들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판사들이 글을 올리니까 법원 공무원들도 댓글을 막 달고 네.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연기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그치. 박병곤 판사의 저 용기는요. 네. 정말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분이 왜냐면- 5월 2일 날 올렸어. 제일 네. 처음에 올렸어. 왜냐면 원래 판사들 자체가 네.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지. 판사는 아무리 평판사도 대법원장이 건들긴 힘들어요. 사법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판사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거를 지금 박병곤 판사 상당히 좀 젊으신 편입니다. 네. 네. 저보다도 나이가 뭐 한두 살 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참 젊은 판사이지만 누구보다도 사명감, 누구보다도 역사의식, 그리고 그렇죠. 잘못됐다라는 판단,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게 용기거든요. 네. 전 박병용 판사의 저 행위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건 좀 기록받아야 될 아주 위대한 저는 맞습니다. 행동이다. 그렇죠.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판사들은 제가 실명으로 공개를 했고 법원 직원들은 지금 익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저분들도 다 실명으로 코트넷에 법원 게시판에 자기들이 댓글을 달린 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저분들이 9급으로 들어왔건 7급으로 들어왔건 간에 5급 되고 4급 되고 3급 되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법원 직원들도.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도 이 댓글 달면서 불이 감사한 거예요. 불이 감소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대단한 겁니다. 네. 네, 자기 실명으로 네. 자기 올리면서 불이 감소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익명으로 올려진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가린 거고 네. 저거는 본인들이 불이익 다 감소하고 맞아요. 나 그래 뭐 승진 안 해도 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라는 건 정말 자기 인생 같은 건데 그렇죠. 그걸 다 걸고 지금 저분들은 저걸 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게 평가해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제가 노행남 판사 쪽 글을 읽은 다음에 저 세 번째가 누구죠? 김주옥 판사였죠. 김주옥 판사. 김주옥 판사 부분은 또 저 신인규 변호사님이 좀 예, 해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옥 판사 부분은 변호사가 하셔야 맛이 살아. 맛이사. 아, 근데 왜냐면- 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잘 썼더라고요. 잘 쓰기도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예, 각주 좀 달겠습니다. 각주를 좀 달아줘야 돼. 예. 노행남 판사는 오늘 새벽에 야, 마음 먹고 오셨어. 잠도 못 주무셨네. 네. 자, 이분은 아이고. 예. 그래서 예. 빡이 치운다는 예. 걸 느껴져. 엄청 빡치셨습니다. 예, 엄청 빡치셨습니다. 아, 새벽 6시 14분 52초에 올렸어요. 최소한 5시 반부터 쓴 거거든요. 5시 최소한. 예. 빡이 글 치셨어. 글 해 뜨기 내용으로 전에. 봐서는 거의 5시부터 썼습니다. 아, 많이 해 뜨기 찢었어. 전에 일어나신 예, 거예요. 이분은 야, 엄청 대단하신 열받으셨어요. 네. 아니, 받을만 열받을만 네. 하죠. 이분은 부산 동부지원의 부장판사입니다. 네네. 부장판사님. 부장판사입니다.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바로 열고 조이대야 정신 차려라. 아니 조이대가 아니야. 조이대가 아니고 맞아요. 예. 이분은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 스토리가 대법관들하고도 인연이 있더라. 아 이분이 제가 사실은 연세도 알고 이분의 성별도 압니다. 아. 이 일단 저 여성분이세요. 네. 예,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늦게 되셨기 때문에 아하. 대법관급의 나이입니다. 아, 요거를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제목이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저는 늦은 나이에 판사로 인간되어 지금까지 1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적은 당신은 저와 달리 법원의 주요 요직을 거쳐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당신과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을 지금 누군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명 나옵니다. 나오죠. 예. 노동인권회관이라는 가리봉동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이분이 일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때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시는 포항제철에 입사해서 가두시위에 참여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었던 분이 대법관이 된 거야. 지금 대법관. 아, 지금 대법관. 그리고 명민한 당신은 회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고 권인숙 씨 아시죠? 알죠. 네네. 예. 불천서 음. 그 고문 사건. 권인숙 씨와 당신 언니의 친구라는 인연으로 그 내가 근무했던 사무실에 온 적이 있다. 아하. 그때 권인숙 씨로부터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회사가 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친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 아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 그 중에서도 당신 야. 때문이다. 딱 지목했네 한 명을. 정확하게 직격을 하네. 이분이 제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포항공대 해가지고 대법관 하면 한 분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 다 찾아져. 아니 이미 스토리가 실명이 있는 다 거예요. 공개가 됐고 기사도 나왔어요. 이모 대법관. 이수견이야. 이수견 대법관. 이수견이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 아니 저 스토리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맞아요. 분입니다. 저분이. 네. 그러니까 이 포항공대 치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막 그 이름을 이수견 대법관에 관한 이수견. 얘기입니다. 당신을 발견하고 저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아팠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 포항제철 해직 사무직 노동자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희대 옆에서 수발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인. 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겁니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들은 내 밑이야.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에 보여준 모습에 너무도 화가 났지만 게시판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에는 제 자신이 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맨날 자아성찰만 해. 그렇죠. 이런 분들만 자아성찰하고 조희대나 윤석열 같은 분들은 자아성찰 안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저의 이런 마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짓을 하건 한두 명의 판사만 비판할 뿐 대부분의 판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조차 침묵하니 대법원장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법관 대표회의가 판사들 친목 모임입니까? 저는 절대 다수 판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합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합니까? 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야, 와. 울림이 세네요. 자, 이분의 이름은 노행남 부장판사입니다. 부산 동부지원의 1심 판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야. 근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훌륭한 메시지네요. 정말로 진솔하게. 법원 직원의 그 수많은 댓글 중에 김땡땡님이 간만에 글을 읽다가 소름이 진심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또 다른 김땡땡님이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해야지요. 그렇죠. 당신들은 정치적 판결을 넘어선 정치 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반작용은 상상을 넘어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법복 입은 정치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법원 그 음. 대법관들이. 그리고 또 다른 김땡땡님이
침묵은 중도의 정의가 아니며 회피의 편안함도 아니며 높은 의자들의 든든한 뒷배라는 것 용기 있으신 글에 진심 경의를 표합니다. 야 법원 멋있다. 이하 동문입니다. 어. 저도 동문. 네. 법원 죽지 않았어. 그렇죠. 윗대가리들만 갈아치우면 됩니다. 법원도. 야 검사들은 윗대가리들만. 지금 몇 년 동안 입국다 하고 있잖아요. 이 국단 하고 있는데 좀 조직 차이가 많이 나죠. 검찰이랑 법원이랑. 법원은 음. 이게 근데 이분들이 다수는 아니야. 그렇죠. 다수는 아닌데 소수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근데 깊이가 있잖아요. 내용이 깊이가 멋있네.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이렇게 딱 실명으로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렇죠. 지지해주는 댓글들이 달려야죠. 달리고 쫙 달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강한 거죠. 거죠, 저거. 그렇지. 네. 자 김주옥 음. 판사님 글 읽으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네. 김주옥 판사님은 진짜 글이 주옥 같아. 아, 이건 명문이에요. 네. 명문. 김주옥 판사님은 5월 7일 그러니까 노행남 판사님 글이 코트넷에 올려졌어. 네. 그리고 댓글이 막 지금 제가 댓글을 인용을 안 해서 그렇죠. 전부 다 마지막 문장 그다음에 가장 강렬한 문장만 전부 다 또 댓글이 있어요. 각 댓글에. 대댓글이. 네. 네, 대댓글이. 네. 박병문 판사님 글도 그렇고 음. 노행남 판사님 글도 그렇고 쭉 올라오면서 전부 지지한다 막 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내용이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김주옥 판사님은 그 후에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9시 39분에 39분 37초에 올렸는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님입니다. 야, 주옥 예. 같은 글.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부터 쫙 읽어주십시오. 쫙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송경근 판사라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그분도 그 올렸어. 글도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예. 저는 주옥 같은 글 김주옥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인데 제가 이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 이거 물러나 조희대 집에 가라고 야 썼어요. 그냥 물러나라는 거야. 그렇죠. 네. 좋은 말로 할 때 네. 물러나. 근데 중앙지법 판사야. 맞아요. 중앙지법입니다. 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마자 방대한 기록의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치고 대법원의 기록을 송부한 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당일에 소부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할 틈도 없이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사건을 회부한 일. 아까 박병호 판사의 그 그렇죠. 절차를 예.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걸 하나하나 적는 겁니다. 조목조목 또 따지는구나 판사들 그렇죠. 꼬치꼬치하게. 판사 같은 문구죠. 이게 문체가. 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틈도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파기환송한 일, 그러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선고기일 지정 당시부터 방송 생중계를 광고한 일 떠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대법원 선고 다음날 고등법원의 기록을 송부하고 고등법원은 당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내인 5월 15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서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촉탁한 일 송달을. 이게 전부 이례적이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야. 그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이분의 뜻은 네. 조희대 그대가 한 행동을 놓고 보면 음. 조희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아. 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렇지.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서 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그러니까 정치질했다는 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그렇죠. 아닐까요? 네.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셔? 그러니까. 너무 주옥 같습니다. 조희대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 행태 처신을 보니 당신의 속마음을 알겠어. 딱 그겁니다. 너의 행위가 네 마음을 알렸다. 요거고요. 또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과대망상에 기반한 착각입니다라는 문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망상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확신에 찬 결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판결문을 작성해도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합니다. 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라서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서 승복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맞아요.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반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요렇게 유죄 판결을 하면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바꿀 것이다라고 딱 그 생각했던 망상을 짚은 겁니다. 그거를 딱 짚어버린 거야. 맞아요. 현직 판사가. 그러니까 조희대가 엄청 찔렸을 것 같아. 어. 딱 찔렸어. 딱 잡혔고. 그거는 과대 망상이다. 그럼요. 오만 오판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세 번째 문단도 아주 중요한데 와.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되었습니다. 사법부와 사법부 구성원의 지위가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이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중앙지법 판사가 주옥 대법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아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전국 법관 네. 대표회의 뭐 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김부장 판사도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그렇죠.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고를 포함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기해라. 변경해야 된다. 변경해라. 그렇죠. 그대로 돼버려서 두 번째는 변경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만 사퇴하면 되네. 맞아요. 그렇죠. 집에 가야 되고 근데 수사받아야지. 저는 조희대 사태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예. 봅니다. 수사받아야지. 뭐까지 가야 되나요? 청문회 예정대로 할 거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 정권 조직 일단 연기한다 그렇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연기에서 솔직히 어떻게 저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조희대는 이 파기환송과 관련된 논의 과정, 이 과정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위가 이제 나오면 발견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 법적 처벌받게 해야 근데 돼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체포나 구금을 못 시켜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자연인이나 비슷해요. 그냥 하면 돼요. 영장만 발부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는 공수처가 할 수 있잖아. 공수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네. 수사 기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그 논의 과정에서 9명이 같이 찬성했잖아요.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위법 행위에 동조한 대법관들이 있다면 이 사람도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 가담한 사람, 소극 가담한 그렇죠. 사람 가려줘야 됩니다. 가려서. 또 가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박선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 루머 아직은 확인되지 그렇죠. 않은 루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북고 후배 그리고 그모 윤석열과 변호사? 예. 서울대 동기 네. 김현장 모 변호사. 예, 김현장 변호사. 서모. S 변호사. 예. 서모. 예, 서모 변호사. 네. 요 서모 변호사가 박선원 의원의 말대로 국정원 출신이니까 진짜로 뭐 개입해서 메신저 역할을 했고 그 메신저가 왔다 갔다 했다면 네. 이거는 다 걸려요? 공범. 이거는 뭐 공범. 이거는 뭐 아니 공범입니다. 네. 다 구속되죠. 이거는 다 걸리는 거고 실제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기 자판도 검토를 했었다 실제로 그것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수사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 변호사 자격도 뺏어야 됩니다. 네. 싹 다 뺏어야 됩니다. 판 바뀌었습니다. 판 바뀌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야, 근데 우리 네. 저기 시청자분들은 네. 네. 뭐 계속 이제 우리 얘기를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지금 장성철. 장성철 네. 아, 여전히 지금. 심지어 저 그 댓글도 봤어요. 뭐요? 장성철은 최경영 기자한테 좀 맞아야 된다. 아, 근데 얼마나 오늘 심하게 했길래 그랬는지를 제가 이따가 한번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네. 봐야겠네. 얼마나 모니터해야 돼요. 심하면. 근데 본인들의 그 어줍지 않은 주장 말고요. 그냥 음. 판사님들의 이렇게 아주
정제된 글을 소개해주는 최경영 TV를 그냥 그러니까 보십시오. 장성철 그냥 보지 마. 아니 장성철 왜 소장이 스트레스 무슨 받아?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어. 김주옥 판사님이 주옥같이 다 깨줬잖아요. 다 깨져버렸잖아.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분의 말이? 판사님들이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다 깨졌기 때문에 네. 조희대 오늘 아침에 그냥 지법 판사가 중앙지법 판사가 조희대 사퇴하고 와. 공판기일 변경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 말대로 되잖아요. 됐잖아요 지금. 아, 김주옥 부장판사의 말에 권위가 더 실립니다. 그렇지. 조희대의 말보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말에 움찔했을 거야. 네 사퇴해라.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 즉시 소집해라. 저러면 이제 뭐가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음. 조희대 날아갑니다. 그렇지. 음. 그리고 아. 박연성님 재판부는 그렇지. 딱 조희대의 말을 따르려고 했다가 음. 분위기가 음. 이게 아닌 게 아니 갑자기 역적되는 느낌 그렇지. 있잖아요. 아. 갑자기. 그 자기도 살 길을 모색해야 살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잘했어요. 태도 일단. 바꾼 거지 뭐. 태도 바꾼 건 네. 잘했어요.